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또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가슴이 덜덜 떨리시는 분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오늘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사인과 시그널이 나온 미국 금요일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빠지고 월요일날 오르면 상관은 없는데 오늘 올랐으니 참 연휴 그냥 재밌게 보내시면 뭐 이상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현재 판때기가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현재 판때기가 이제 저 증시각도기 TV하고 계속 같이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9월 달에 하락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4%, 5%씩 미국 지수를 떨어뜨렸고 한국도 정말 그 올해 한 해 동안 상승했던 것이 무색하게 할 정도로 뭐 3천을 깨지냐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 왜 그랬느냐? 핵심적인 이슈 한 개는 바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가 불안한가요? 아니, 인플레이션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것 같았었는데, 괜찮다고 했었는데, 거기 제일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와 봤더니 공급 적체. 야, 이거 공급 적체가 이렇게 오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는 거? 공급 적체가 언제 어떻게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야? 안 올리겠다는 거야? 말이 바뀌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시장.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거 금리 올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난리가 한번 나주셨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급 적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그 각도기 TV 그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한국마감 댓글 중에 그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우리 C크로스9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거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3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행사를 했는데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맞아요. 저는 호텔 쪽에서 일하는데 호텔에 직원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기저기 많이들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항공운송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백순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공운송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특히 미국 쪽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각 관문공항에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항공 화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벌써 2달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밀리는 공항은 JFK, ORD 쪽이고요. 화물이 램프에 깔려서 각 회사가 자기 짐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어가고 있네요. 거기에 아직도 코로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항공기 기장들이 쉬고 업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기장들이 쉬지도 못하고 격리 기간까지 있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 자체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조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막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객은 모르겠지만 화물은 정말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짐이 나가야 하는데 해상 물량이 항공 물량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창고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창고도 꽉 차 있고요. 아무튼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명백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운송수단에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짱이야. 나 이거 보고, 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명품 구독자다. 이런 생각을 했고, 덕분에 저도 힘받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고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더 진짜 높은 퀄을, 물론 지금도 한국에서는 미국 마감에 관해서는 최고의 퀄을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높은 퀄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저보고 한국판 짐 크레이머라고. 머리 벗겨졌다고 같이 짐 크레이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수염이 그만큼 안 생겨요. 수염이 안 난다니까. 달라요. 네. 한국판 짐 크레이머 아니라는 거. 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재미난 뉴스들이 오늘 발간이 됐어요. 머크사,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머크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절반 정도 입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크사 8% 올랐습니다. 8%. 굉장히 크죠. 자, 미국 사람 주성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약도 안 먹을까요? 그 사람들 약 잘 먹잖아. 약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약을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니고, 다 처방 받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쉽게 팔잖아요. 물론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쪽도 당연히 뭐 처방 받아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 현장은 코로나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급 적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잠정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죠. 우리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의 얘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장의 얘기가.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공급 적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 적체가 풀리려면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연하게 좀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특별히 9월달 마지막 쪽에서 겪었던 이 혼란들은 상당폭 가라앉을 확률이 앞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았는지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컨택주가 많이 올랐어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디즈니도 4% 네,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 같은 회사는 4% 떨어졌어요. 왜 먹는 약이 편하니까. 자, 그걸 얘기하는 먹는 거가 편하니까. 자, 뭔가 우리 현장에 계신 특파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뭔가 새롭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게 됐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거 주식시장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먹는 약도 나오고 이랬으니, 자, 뭔가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 끝이 보이면, 즉 코로나의 끝이 보이면 공급 적체 문제 상황들이 이렇게 꽉꽉 막힌 것 같은 상황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파워올 회장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한 이유는 자, 뭐가 있습니까? 네. 추수감사죠. Thanksgiving 데이가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러니까 선물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수공업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갖고 싶었던 애들한테는 장난감 막 원격으로 돌아가 막 이런 거 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면 미국에서 안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다 배로 실려 갖고 와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 네, 그러는 상황이니 이 공급 적체가 가중될 수 있겠죠. 물건을 더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웃기는 게, 아까 밑에 깔려 있으면 못 찾아. 우리 가끔 택배 막 추석 전에 어디 택배실 가보면 막 택배 가득해서 못 찾고 막 이러는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순간 공급 적체도 시간 문제로 해소된다라는 잠정 증시각도기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댓글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시장이 상당히 그 놀란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리고 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제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1.4% 중반, 1.46, 1.47, 2% 이쪽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1991년 이래로 근원 PCI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불안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촉발시킨 거잖아, 이번 게. 그럼 불안해야지. 어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 인상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부터 뚝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줬잖아요. 채권 금리 떨어지는데 금리 인상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걔네들 제일 민감한 시장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장은 이성을 찾았어요. 뭐냐? 우리가 파월 형의 변심 또는 저 형의 그 좀 이상한 태도를 보면서 놀랬는데 분위기 판단해 보니까 금리 인상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스태그 느낌 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하지? 라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이성적 사고가 돌아온 거예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성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걸 깨달았죠.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동반할 것인가?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올랐다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불을 좀 강화시켜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요, 여러분 아까 지금 지표상으로는 떨어졌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근원 PCI 91년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엄청나게 높게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 떨어져야 되거든. 유가도 안 떨어졌거든. 근데 왜 그러냐? 이성이 찾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그 이성이 찾아졌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거는 연준 인사 등의 발언입니다. 닐 카스카리 총재께서 양적 완화와 위원회가 맡았던 채권 매입은 절대적으로 적절했으며 해야 할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이 과정을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위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거의 충족할 수 있지만 실제 금리 인상을 허용하기 위해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향후 몇 년 동안 연중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그 기존에 했던 얘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찾아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어제는 혼란 속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둥둥둥둥 뛰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 주면은 고용의 슬랙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고용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안 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할지, 이걸로 우리는 골 때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른 총재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 전제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번처럼 뭐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용이 중요하고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에 연준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혼란들이 안정화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안정된 상황들이 환에서도 나타납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달러와의 강세도 숨고르기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원화도 이제 상당폭 1180원, 1170원대 후반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있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흘렀던 그 방향성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트 자산도 폭등을 했습니다. 뭐 파월이 가상화폐 금지 안 하겠다. 그리고 엔살바도르도 그 화산 에너지로 비트 채굴을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비트 자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폭등했던 것은 그 불안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비트 자산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엔 비트 자산도 오르기 힘들어요. 근데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편하게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표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PC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면서 9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8월 PCE 가격 지수 그 일반적인 거 근원 말고요. 이거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3% 높죠. 높아요.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8%나 증가했고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랐습니다. 4.6%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 상승했습니다. IHM 마켓의 9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 60.7, 전원은 61.1,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 61.1, 예상치는 59.5, 8월은 59.9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조금 줄일 것 같다, 즉 증산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펙에서는 우리 잘 정리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 러시아 같은 데는 항상 더 많이 팔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팔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유가도 70달러대 중반에서는 더 고공행진하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 안정될 거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들을 상당폭 크게 낮추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혼란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단 부채 한도 협상에 문제가 있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주말 쉬라고 오늘 긍정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불안할 때 보통 왜냐면 이게 보통 분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해갖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말씀드린 게 불안할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땐 불안해하는 이 역발상이 구조화되는, 그러다 정신병 들겠어.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너도 내가 보니 또라이야 라고 하시는 입속으로 막 입을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자, 우리 주말에 아주 재미난 순서들이 몇 개 나갔는데, 특별히 김학균 센터장하고 심도 있는 대담을 했습니다. 이번 김학균 센터장의 대담은 참 의미 있고 내용이 좋았고요. 제가 대담하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 각도TV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었기 때문에 1편, 2편 나눠서 가는데요. 하나 중에 재미난 힌트, 하여튼 뭐 그거를 드리면, 그 단어가 왜 맨날 까먹고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을 일본의 재판이다 라고 해석하는 대목이 너무 재밌었고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의 대담, 권순장 브릿지 등등, 그 다음에 독일책방 등등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